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할 건데 그 기둥이잖아요. 기둥이 어디 있냐면은 건축의 기둥에 보면 기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 기둥, 구조 기둥. 근데 구조에도 보면 기둥이 있는데 구조에서의 기둥은 구조 기둥 딱 하나 있어요. 그냥 건축 기둥 빠지고요. 옛날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빠졌네. 벽만 그랬나? 벽만 그랬구나. 그러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구조에 있는 기둥, 구조 기둥이든 건축에 있는 기둥 중에 구조 기둥이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자꾸 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그릴 때는 구조 요소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 건축에 있는 이 기둥은요, 장식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구조 기둥이 있는 거에 껍데기로 하거나 아니면 실제 해석을 위한 기둥이 아니라 장식적인 기둥 요소로 표현할 때 하다 보니까 얘는 구조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하던 어떤 장식 요소로 하는 거니까 얘는 당장 기본 설계 때는 거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조 기둥을 선택할 거고요. 자, 선택하는 순간 이 메뉴도 바뀌었고요. 옵션도 바꿨고요. 여기서 내가 뭘 선택할 수 있는지가 뜨는데 철골 기둥 하나 딸랑 뜨거든요. 이게 이제 얘네가 지원하는 템플릿 가지고 그냥 하면 철골 기둥을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콘크리트 기둥 그릴 건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위에 리본 메뉴들 중에 보면 패밀리 로드라는 게 떠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로드를 딱 클릭해보면 대화창이 뜨고요. 대화창 중에 이 레빗을 깔 때 잘 깔아야 되는데, 홀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은 라이브러리라는 홀더가 있어요. 얘를 기본 클릭이 돼버리거든요. 클릭이 돼서 이게 레빗 처음 깔 때 들어와 있는 패밀리들이에요. 이거는 이 레빗이라는 파일 안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 파일에 들어있지 않지만 별도로 쭉 제공을 해주는 패밀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게 지금 기둥이잖아요. 기둥인데 얘도 보면은 여기 있네요. 구조 기둥이 있고 구조 기둥을 들어가 보면 재료별로 구분이 있는데 우리는 콘크리트 기둥 할 거니까 콘크리트 기둥 중에 종류가 미리 정의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정사각형 기둥이 있고 직사각형 기둥이 있어요. 왜 얘를 두 개로 구분했는지는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는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직사각형 기둥으로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까 철거 기둥 말고 콘크리트 기둥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기둥 사이즈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기둥을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없는 걸 찾아볼까요? 600에 600이 없네요. 그럼 600에 600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자,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복제가 있고요.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자, 얘 300에 45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얘를 이름을 바꿔서 쓸 거면 말 그대로 이름 바꿔서, 근데 이거는 딴 데서 언젠가 쓸 것 같아. 그러면은 복제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대부분은 언제 어떻게 모르니까 일단은 복제를 하는 게 보통의 경우거든요. 복제를 눌러서 원하는 사이즈인 600에 600 하고요. 자, 얘는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 사이즈로 고쳐야 되겠죠. 그건 어디냐면 여기 밑에 D하고 H 있죠. 이게 600에 600으로 맞춰주시고 나면 돼요. 그리고 이걸 확인을 클릭하시면 리스트 안에 600에 600짜리가 하나 추가되겠죠.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그릴 건데, 그리는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클릭해서 그리면 되는데, 기둥은 보통은 그리드에 붙어 있거든요. 센터에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드 교체하는데 딱 갖다 대면 이게 뭐가 잡히면서 그리드 색깔이 바뀌면서 딱 그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클릭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리드에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에서라는 게. 그래서 그리드에서라는 걸 딱 클릭하면 하고 대화창이 들어갔는데 여기 상에서 뭔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그리드 바깥쪽 있잖아요. 바깥쪽은 제가 안 할 거고요. 안쪽이죠. 바로 하나 들어와 있는 그 안에 있는 부분에다만 제가 기둥을 할 건데, 얘를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 윈도우 크로스 방식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자, 그리드끼리 교차한 부분들 있잖아요. 요 부분들에 기둥이 떠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은, 요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면 기둥이 안 그려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3D를 보면 기둥은 있어요. 얘가 왜 그러냐면은 기둥을 그릴 때, 자, 요거 그리드에서라는 걸 하기 전에 이 옵션 창에서 옵션 바에 보면은, 자, 얘가 깊이라고 돼 있어. 깊이 밑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층 평면도에서 밑으로 그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거는 얘는 안 보고 있거든요. 1층 평면에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높이로 해줘야 돼요. 건축 쪽은 대부분 높이로 그려야 되는데, 구조 분야에서는 깊이로 얘가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미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연결이 아니라 기둥 같은 경우 보통 그릴 때 층당 층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모든 모델링은 무조건 층당 층으로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난간이나 뭐 이상한 그 짜리몽땅한 거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다 층당 층으로 그린다고 보시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1층 평면도 하고 있으니까 2층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비활성화돼 버려요. 왜냐면은 이미 층당 층이라는 기준을 잡아줘 버렸기 때문에 굳이 이 높이 값을 여기서 세팅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2층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에서라는 거를 클릭을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배층이 된 것까지 보여줘요. 그러면 가배치가 안 됐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라 가배치 된 게 이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완료라고 클릭을 하시면 기둥이 그려져 있는 게 보여요. 3D를 보면 3D에서도 보이죠. 예, 보이고 얘를 다른 층에도 복사를 해두잖아요. 자, 인면에서 한번 볼까요? 인면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층까지 보내는 방법은 간단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기둥 선택하고 복사 눌러서 시작점에서 클릭해서 위로 가야 되는데 위로 안 가잖아요. 안 가는 이유는 이 구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구속을 끄면 위로 올라가요. 근데 하나 또 해야 되는데 또 구속이 걸려요. 또 꺼요. 또 보내요. 근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한 번에 해야죠. 한 번에. 그쵸? 한 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2층 평면도에서 드래그 할 수 있으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하고 나서 필터로 써도 되니까 필터로 기둥만 선택됐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고요. 붙여넣기를 할 건데, 붙여넣기 딱 보면 아까 비민도 복사한 거랑 좀 다른 게 얘가 하나 활성화됐어요. 얘가. 그럼 얘를 딱 클릭해보면 뭐냐면 레벨들을 물어보거든요. 자, 어느 레벨에 복사를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층은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1층 뺀 나머지 2, 3, 4, 5, 6, 6번도 빼야 되겠죠. 6번은 기본층이니까요. 해놓고 2, 3, 4, 5까지 해서 확인을 누르면 1층 평면에서 아무 변화가 없겠죠. 얘를 3D로 뷰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복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이 다르지 않으면 일단 복사해놓고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보호를 할 건데, 보는 그 바닥에서 밑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집안층에 가까우니까 1층보다는 2층이 좀 나을 거예요. 2층에 가서 건축에 보면은 보호가 없어요. 다행히도 없어요. 다행히도. 구조에 가야 보호가 있어요. 보호가 있고요. 보호를 딱 클릭해보면 보도 철거 보호만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패밀리 로드에 가서 얘는 보라고 하지 않고요. 프레임이라고 돼 있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재미난 건 여기서는 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프레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프레임으로 가서 콘크리트 지사광표 선택해서 열기 누르고 들어왔죠? 들어오고 얘도 똑같이 얘는 이 높이 조정하는 옵션 중에 높이 조정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얘는 위치만 현재 있는 레벨에 대한 위치만 그냥 알려주기만 하고요. 얘도 똑같이 그리드에서라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얘도 아까 기둥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보가 이제 가베치 되는 보가 보이죠? 이렇게 된 거 보이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그리려면은 그냥 그리셔도 돼. 얘는 본 선형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에 그리는 걸로 여기 거고요. 얘도 3D를 보면 이렇게 밑에 다 있겠죠? 그럼 얘도 복사를 하려면 자, 2층 표면도에 가서 드래그 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자 자세히 보면은 필터로 가서 보면요 보가 없어요. 왜 없냐면은 자 보를 하나씩 선택하면 잡히는데 안 잡히네 얘는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데 뭐냐면은 자 이면에서 잡혀볼게요. 이면에서 보가 이건데 자, 보는 2층에서 그렸는데 2층 밑으로 가 있거든요. 자 2층 편문도로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밑으로 쭉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뷰 범위라고 있어요. 뷰 범위. 뷰 범위를 딱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게 평면도를 2D 평면도인 것처럼 보긴 하지만 그 평면도도 어떤 깊이값에 대한 레벨들이 정의가 딱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 이건데 자 절단 기준면은 1200 하단은 0 상단은 2300 그러니까 0부터 2300 사이의 부분 내용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단면을 끊겨서 보는 부위는 바닥에서 1200 떨어진 부분을 절단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는 어디냐면은 0 레벨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면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보였잖아요. 그건 왜 보이냐면은 이 인면대 특성창에 딱 보면 어디야? 여기다 있다. 여기. 자, 저기 뷰 범위 중에 연관된 레벨이라는 게 있고요. 그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뭐가 잘려 보이네? 얘도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걸로 바뀌었네. 자, 이게 뭐냐? 언더레이라는 게 뭐냐면은 밑에 깔아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하는 뷰인데 지금 기준 레벨이 1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층에 있는 부분을 내용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1층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있는 걸 보겠다고 보는데 얘가 원래는 없음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까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참조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다 보니까 우리 트레싱지를 보면 트레싱지 밑에다가 종이 깔고서 위에서 보면은 밑에 있는 게 비쳐 보이는 거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세요. 그래서 참조해서 볼 때는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잡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때는 창을 사실은 두 개를 띄워야 돼요. 3D랑 이 표면대랑 나란히 이렇게 놔두고 자 선택은 3D에서 하는 거예요. 선택은 3D에서 프레임만 선택을 하고요. 사실은 3D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는데 이게 3D에서 할 때 뭔가 오류가 떠가지고 이상한 데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3D에서 하고요. 복사는 2층 평면도에 와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하고요. 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한 레벨에서 하는데 2층은 이미 돼 있고 3, 4, 5, 6까지 하면 되겠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근데 급할 때는 막 이 3D 뷰에서 컨트롤 C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어느 순간 복사했는데 안 보이거나 복사했는데 다른 층에 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복사를 하고자 하는 시작 레벨 있잖아요. 시작 레벨에 대한 평면도에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근데 선택이 잘 안 되잖아요. 선택이 잘 안 될 때는 선택할 수 있는 뷰를 같이 띄워 놓고 선택은 여기서 하고 선택하기 편한 데서 그러고 나서
복사라는 명령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레벨에 가서 요걸 한번 클릭해서 여기로 오거든요. 와서 아직도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얘는 평면, 이면 어차피 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선택은 어느 뷰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명령 실행을 필요한 그 활성화되어 있는 뷰에 가서 활성화 시켜놓고 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벽을 그릴 건데요. 벽은요, 지금 도면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층, 2층은 이만큼쯤 돼 있고요. 3층, 4층, 5층 나머지 층은 전체로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창문도 있고 뭐도 있고 커튼도 있고 다 있는데, 자, 벽을 처음 그릴 때는요, 공간을 구획한다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에 대한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 달리는 거 하지 마시고요. 창 달리는 것도 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다고 생각하면은, 자, 1층 평면도에서 그릴 때 벽을 일단 선택하는데, 벽도 아까 선택할 때 건축과 구조 있잖아요. 일단 구조부터 먼저 그리세요. 구조 선택하고요. 자, 이 재료가 이제 복합벽이라고 해서 뭐뭐뭐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200짜리 그냥 하나 딱 선택하세요. 그냥 선택하고, 얘도 깊이가 아니라 높이로 가지면 되고요. 지금 1층 평면도이니까 2층으로 상당히 2층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릴 때 뭐 지글지글 하면은 선형으로 그리면 되겠지만, 지금 평면 같은 거는 딱 박스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그리는 거는 박스예요. 박스로 잡고 한쪽 코너 잡고 상대편 코너 잡고 이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요때 아까 봤던 이 자물쇠들이 이렇게 떠요. 자, 이 자물쇠가 어떤 거랑 연결된 거냐면 그리드랑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리드가 옮겨졌을 때 벽도 옮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럴 거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자물쇠를 일일이 클릭하는데, 벽을 처음 그렸을 때 한 번만 떠요. 한 번만 떠요. 그러니까 다르게 뜨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눈에 띄게 뜨는 거는 처음 그릴 때 떠요. 그래서 처음 그렸을 때 자물쇠를 잠글지 말지를 판단을 딱 해서 딱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자, 여기가, 요 벽이, 요 그리드 떨어진 거리가 2000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벽을 클릭했을 때, 임시 치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임시 치수가 뜨면 좋은데, 안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디멘전을 그려주면 돼요. 디멘전을 요 벽체 중심에서 그리드까지 띄워놓고, ESC 나와간 다음에, 벽을 선택해서, 요거 있죠? 요거 맞나? 요거를 2000으로 바꿔주면 돼요. 움직이고자 하는 벽체를 클릭해서 디멘전으로 바꿔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층에 가서 3층 평면도는 전체예요. 그럼 똑같이 벽을 선택해주고요. 마지막에 선택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박스로 선택해서 잠깐만요. 박스를 선택해서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 ESK로 나가고요. 3D 뷰를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나머지 층 비어 있잖아요. 자, 옛날에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 툴로, 그러니까 CG나 그런 거 용어로 쓸 때는 이 벽체를 높이를 높여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시공하듯이 모델링 하라고 한 것도 있고, 조달층쯤에도 층당 나눠서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걸 활용하거나 물량을 뽑거나 뭐를 할 때는 다 층당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거 아닌 경우에는 다 층당 모델링을 하시면. 근데 커튼홀은 예외예요. 커튼홀은 공사할 때 이미 커튼홀은 한 판으로 하기 때문에 커튼홀은 그냥 하나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벽을 똑같이 복사를 하면 되는데, 자, 3층은 있는 거는 3, 4, 5까지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3층 평면에 가서 벽을 선택하는데, 벽을 하나하나 선택하지 마시고요. 벽 하나 마우스 갖다 댄 상태에서 탭키를 딱 누르면 그 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벽들을 한 번에 잡아줘요. 그러고 나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됐고요. 똑같이 얘도 클립보드로 붙여넣기 해서 선택한 레벨에 3층은 했고, 4, 5, 6까지 할 거예요. 6까지 왜 하냐면은 6은 난간이 있다고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확인을 누르고 3D 뷰 가서 보면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되고, 자, 마지막 층에 있는 요거를 탭키를 눌러서 잡은 다음에, 자, 이 높이를 낮출 거예요. 어떻게 낮추냐면은, 요 특성 창에 보면요. 상단하고, 베이스하고 상단이 있어요. 자, 베이스는 6층 맞죠? 0. 상단은 6층에서 높이가 3000이 올라갔어요. 자, 얘가 6층 다음 레벨이 없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높이로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얘는 12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난간 높이가 1200 맞죠? 네, 1200으로 바꿔주시고, 적용 누르면 이렇게 낮아져요. 자,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것도 또 올려주면, 탭키 눌러서 벽체 선택하고, 클립보드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레벨에 2층까지. 3D를 보면 이렇게 됐죠. 됐어요. 슬라브 그릴까요? 슬라브도, 자, 3층에 가서, 자, 슬라브는 콘크리트 외벽이 있으면 슬라브는 안쪽에다 그리는 타입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으로 그려도 상관없는데, 겹쳐도 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겹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안쪽 면에 그리는데, 외벽이 있을 때는 외벽 안쪽으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바닥 그리는데, 바닥은 여기 바닥에 얘도 구조바닥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구조바닥 선택을 하고요. 바닥도 뭐 일정한 두께, 뭐 150도 좋죠. 150 잡을 두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 형태잖아요. 박스로 그리자고요, 그냥. 선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이 자물쇠 뜨죠. 이 자물쇠는 벽체에 물린 자물쇠예요. 마찬가지로 잠가주면 따라다닐 거고요. 내비두면 안 따라다니기도 하지만 따라다니는 경우도 또 있어요. 얘는 바닥은 좀 따라다니는 경향이 좀 많아요. 약간. 그리고 자세히 볼게 요거 있죠. 요거는 슬라브 방향인데 이 철근 방향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없으면 뭐라 해요. 그래서 요거 놓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 메시지가 뜨거든요. 자,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벽하고 바닥하고 면에 있거나 겹쳐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거를 공제를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 두께를 뺀 벽체를 만들 거냐, 벽체를 내비두고 바닥을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비둘 거냐, 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제가 얘라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것도 물어봐요. 그럼 확인하고 나가면 3D뷰로 보면은, 자,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슬라브 두께만큼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 벽을 선택해 보면요, 벽은 뭐 이상이 없어. 높이도 뭐 그런 것도 없고,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진짜인지 볼까요? 마이너스 500 내리면 이 슬라브 밑에 이 벽들이 그냥 따라다녀요. 분명히 내가 슬라브 레벨을 낮춰가지고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높이는 계속 3000이라고 얘가 알려줘요. 이게 이제 정보로서의 3000과 또 물량 뽑으면 빠진 대로 나와요. 빠진 대로. 근데 이 벽의 속성은 층당 층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정보는 그렇지만 이 슬라브랑 따라가겠다고 자동으로 정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슬라브가 바뀌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가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종료 누를 때 아니오를 저는 보통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아니오를 하고 3D를 보면요, 얘는 그대로 있어요. 연관성을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 우리 자물쇠 뜬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물쇠를 잠글 거냐 안 잠글 거냐. 잠그면 바닥이 움직일 때 벽도 따라가는 거고요. 자물쇠를 안 잠그는 식으로 아니오라고 누르면 벽하고 바닥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슬라브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다 복사를 해볼게요. 선택은 여기서 하고요. 3층 평면도에 가서 클립보드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3층 빼고 다 해볼게요. 여기 3D 뷰 됐죠? 근데 여기는 잘못됐죠? 잘라야 되죠? 자,
일단은 복제를 해놓고요. 얘는 경계 편집 누를 수가 있어요. 슬라브를 딱 클릭하고 나면 경계 편집이라고 떠요. 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바꾸면 안 되겠죠? 2층 가야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니까 여기서 하면 되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이 정렬 있죠? 이게 정렬 명령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정렬 명령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얘를 딱 클릭하고 가고자 하는 위치까지 선택하고 요선을 딱 클릭하면 얘가 글까지 가요. 끝이 아니라 자물쇠가 떠요. 아까 제가 자물쇠가 언제든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렬 명령으로 쓰면은 자물쇠가 다시 재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물쇠를 다시 걸고 싶을 때 정렬 명령을 좀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면 얘 또 아니오라고 눌러야 되겠죠? 아니오 누르고 그래도 보면 이렇게 되죠. 뭐 밑에 판은 사실 기초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슬라브로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뭐 구조 도면이 나오거나 그때 하면 되는데 그 대신 교체는 안 돼요. 교체는 안 되는데 뭐 일단 형태로만 보면 이걸로 한다고 한다면 또 이것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조금 큰 게 낫잖아요. 경계 편집 들어가서 자 이거를 600을 더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옵셋 있어요. 옵셋 명령으로 600 정도라고 했죠 제가 600인데 복사가 아니라 무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이 선을 선택하면 이쪽 오른쪽 편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 편으로 가면 왼쪽으로 요거 선을 위치를 잘 해야 어느 쪽으로 옵셋할 건지가 정해지고요. 하나씩 해도 되는데 요때 얘도 똑같이 탭키를 누르면요 선이 연결된 부분을 다 찾아주고요 한 번에 옵셋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완료하고 나가면 됐죠. 만약에 이게 슬라브를 두껍게 주고 싶다 그럼 슬라브를 선택하고 여기 유형에서 내가 두께 300짜리로 바꿔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둥도 마찬가지겠죠. 기둥도 선택하고 내가 기둥을 이 사이즈가 아니라 다른 사이즈로 바꿔주겠다.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빔 툴들이 좋은 게 객체 기반이다 보니까 각 객체를 선택하고 리스트에 있는 걸 내가 골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자, 일단 이렇게 후다닥 기둥, 벽, 바닥, 슬라브 후다닥 했고요. 사실은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밥 먹고 나서 잘해서 하시죠. 제가 봐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씩 그렇게 하시죠. 요거대로 하시는 건데, 요거대로.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죠.